여러분은 위대한 CEO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화려한 연설을 하며 매일 뉴스에 나오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를 상상하시나요? 하지만 여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명 잡지 표지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설명회조차 귀찮아했던 아주 조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만든 수익률은 우리가 아는 전설적인 기업들, 심지어 잭 웰치의 GE보다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남들이 비웃던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 디 아웃사이더스의 주인공들은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보다 20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달러를 투자했다면 수십 년 뒤 수백, 수천 달러가 되었을 기적 같은 성과죠. 워런 버핏조차 이 책을 읽고 주주들을 위한 최고의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독점적인 시장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그저 생각하는 방식이 남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자본을 다루는 이들의 은밀한 기술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의 CEO는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자처럼 행동합니다. 직원을 늘리고 공장을 짓고 매출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죠. 그래야 자신의 영향력이 커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아웃사이더들은 스스로를 관리자가 아닌 투자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에게 회사란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들의 핵심 능력은 바로 자본 배치, 즉 캐피털 엘로케이션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큰 돈이 될지를 기가 막히게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투자자와 경영자들이 매출 성장에 목을 맵니다. 회사가 커지면 주가도 오를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웃사이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이 없는 성장은 암세포와 같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확장을 경계했습니다. 남들이 덩치를 키울 때 이들은 오히려 돈이 안 되는 사업부를 과감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들만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최근에야 주목하기 시작한 이것,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헨리 싱글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텔레다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무려 20%가 넘는 연평균 수익률을 30년 가까이 유지했습니다. 그의 필살기는 역발상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회사의 주가가 쌀 때 그는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무려 전체 발행 주식의 90%를 사들여 없애버렸죠. 주식수가 줄어드니 남은 주식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월가가 그를 이해 못하고 비난할 때 그는 묵묵히 주식수를 줄이며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50배 넘게 키워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하지만 대부분의 CEO는 주가가 높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방어하려 하고 주가가 낮을 때는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싱글턴은 주가가 비쌀 때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했고 쌀 때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내재 가치와 가격의 괴리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 대중과 반대로 가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케이블 TV의 제왕 존 말론입니다. 그는 순이익이라는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금 흐름에 집착했죠. 회계상 이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막대한 빚을 내서 회사를 확장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장부상 이익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세금은 거의 내지 않으면서 실제 회사 안에는 엄청난 현금이 쌓이게 만들었죠. 그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그 돈으로 다시 회사를 키워 주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존 말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거나 부동산을 볼 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이나 뉴스에 나오는 호재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부자들은 세금, 수수료, 그리고 실제로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실속 있는 현금을 중시하는 태도, 이것이 아웃사이더들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여성 경영자가 드물던 시절 워싱턴 포스트를 이끌었던 캐서린 그레이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였지만 워런 버핏이라는 멘토의 조언을 받아들여 최고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인내심이었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마비되고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인 기업의 체질 개선을 선택했죠. 그 결과 워싱턴 포스트는 단순한 신문사가 아닌 거대한 미디어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월스트리트, 즉 여의도 증권가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소매에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추천을 하든 매도 리포트를 쓰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사를 뉴욕 같은 금융 중심지가 아닌 덴버, 오마하 같은 지방에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셈법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죠. 여러분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말을 듣나요? 유튜브, 뉴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판단인가요? 아웃사이더 경영자들은 본사 직원을 극도로 적게 유지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인데 본사에는 겨우 10여 명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죠. 모든 권한을 현장 책임자에게 위임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확실한 성과 보상을 약속했죠. 마치 각 부서장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처럼 느끼게 만든 겁니다.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없애고 오직 성과와 현금 흐름에만 집중하게 만든 이 효율성이 거대한 수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첫째, 경영진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명문대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자본을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주주의 돈을 낭비하는 CEO인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는 CEO인지 구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행동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 CEO들이 만든 50배의 수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올바른 자본 배치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잦은 매매로 수수료와 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았다면 그들이 일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헨리 싱글턴이 텔레다인의 주식을 묵묵히 사모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 책은 기업 경영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 경영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주식회사 나의 CEO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라는 자본을 어떻게 배치하고 계신가요? 소비라는 비용으로 날려버리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같은 투자를 하고 있나요? 아웃사이더들처럼 현금 흐름을 중시하고 남들의 시선보다는 실질적인 자산 증식에 집중하세요. 아웃사이더들은 외로웠습니다. 월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압승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원래 외롭습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살 때 팔아야 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확신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는 말했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안다. 아웃사이더 CEO들은 고슴도치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금융 기법이나 화려한 트렌드는 몰랐지만 자본 배치의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진리는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좋은 자산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한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생존을 결정하는 건 장부상의 이익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빌 앤더슨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CEO로 취임하자마자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현금이 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현금이라는 산소가 충분한가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에 나오는 많은 CEO들이 워런 버핏과 교류했거나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버핏은 이들에게서 자본 배치의 예술을 배웠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로 키웠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세계 최고 부자의 영업 비밀과도 같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투자는 어제와 달라져야 합니다. 아웃사이더들의 가장 큰 무기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확률적으로 유리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투자는 IQ 싸움이 아니라 기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광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태도, 그것이 50배 수익을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과도기에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고 주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헨리 싱글턴이나 존 말론 같은 아웃사이더형 CEO가 등장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자를 남보다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슈퍼리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현금을 번다, 효율적으로 재투자한다, 주가가 싸면 자사주를 산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없이도 세계 최고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원칙이 너무 복잡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투자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하고 그 단순함 속에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장기적인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CEO들은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라 5년, 10년 뒤의 기업 가치를 보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은 훌륭한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친구지만 평범한 기업과 투기꾼에게는 적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적으로 두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로 두고 있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의 CEO가 어떤 사람인지 검색해보세요. 그가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자본을 주주를 위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후자라면 과감하게 아웃사이더가 되어 그 배에서 내리십시오.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진짜 부는 대중의 길에서 벗어난 곳, 즉 아웃사이더의 길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본을 현명하게 배치하는 냉철한 아웃사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실행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